존경하는 대의빈 여러분, 문민의 정부가 탄생된 지 벌써 30주년이 지나서 반년의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문민의 정부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김영삼 민주센터 민주협에서는 6차례 오늘까지 기념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올해로 문민정부 수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김영삼 대통령과 김정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켜서 마침내 군사독재 정권을 정식시키고 민주 대통령 기선제 선언을 우리가 쟁취했을 때 참으로 우리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동지들은 기뻤고 너무나도 감개무량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말하면서 1987년 체제를 출발점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민정부는 군사 정치 문화를 청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4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정광석화처럼 하나를 청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땅에는 정치의 밤이 절대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오늘 새삼스럽게 YS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민주화 투쟁을 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참 저는 매우 감명스럽습니다. 특히 그분이 단식 투쟁을 했던 그 순간이 더 깊이 떠오릅니다. 1983년 5월 18일 YS 김영삼 대통령의 무기한 단식 투쟁에서 1987년 6월 29일 이르는 그 기간은 한국 현대 정치사, 특히 민주화 투쟁사에서 가장 빛나고 장엄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화 5개항을 내걸고 시작한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부터 민주산업계 출범이라든가 민주화 추진협의회의 결성, 선명야당 신민당의 창당과 2.12 총선 승리, 그리고 1천만 개헌 서명운동,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개했던 개헌 현판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6월 항쟁으로 이어졌던 그 장엄했던 민주화 쟁취의 역정과 파노라마가 참 펼쳐지는 그 모든 과정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님 하면은 떠오르는 일들이, 지난번에 제가 한화의 척결, 또 금융실명제 그 전광석화 같이 잘 처리했던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인사에 있어서 정말 귀재였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관을 임명할 때는 상당히 폭넓게 탕평 인사로 인재를 찾아서 등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 장관이 잘못하면 전광석화 같이 또 잘라버렸거든요. 심지어 어떤 장관은 차 속에서 방송 듣고 알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가차없이 문책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 걸 통해서 민심을 이렇게 잘 얻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도 좀 그런 점은 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서게 된 것도 문민정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공직자나 심지어 개인 사업장에서도 금융실명제로 말미암아 모든 기강이 바로 서는 그런 뚜렷한 나라,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정치를 하고 지금 한 발짝 뒤에서 보니까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저는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오늘 단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영삼 당시 총재의 단식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목숨을 건 그런 장엄한 단식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년째를 맞이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5.18의 참상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언론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하신 겁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위령하고 독재에 한가한 뜻에서 당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민주화투쟁에 의한 구속 인사의 전원 석방과 해금. 둘째, 해직 교수, 근로자, 재적 학생의 복직, 복교, 복권. 셋째, 언론의 자유 보장. 넷째,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다섯째, 국보위 제정 법률의 개폐. 이렇게 뚜렷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이 단식 무엇 때문에 하는지 박수칠 아니고요. 그 내용에 이렇습니다. 정권의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합니다. 슬로건에 이렇습니다. 이념과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 이거 본인이 하면 다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없는 이 단식은 그 선배님들의 나라를 위한 목숨 건 단식, 그 김대중 그 선생께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요구, 이거 뚜렷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쟁취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구가 애매합니다. 막연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나라를 위한 목숨 건 단식의 고귀한 뜻을 훼손시키는 명분 없는 이 단식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기국회가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이 시기입니까? 그런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YS가 했던 가장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는 구 체제의 중요한 나쁜 몇 가지 틀들을 부셔낸 거죠. 그리고 그 체제가 그게 부셔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권 교체도 가능했고 DJ도 수용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민족 진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이 회고록에서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26살에 국회의원이 된 이래 45년 동안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과 고뇌의 시간은 길었습니다라는 구절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에서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신께서 직접 전한 말입니다. 그는 모두가 개혁을 원했지만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고 자신의 부족과 부독성에 대해서 돌아본다고 안타깝게 수려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